형제, 자매, 남매란 어찌 보면 부모만큼이나 가까운 사이지만 남보다 더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남이라 치기에는 서로 챙겨준다거나 챙김받는 것도 있는 그런 애매한 관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애니메이션에도 이런 애증의 형제자매 관계가 많이 나오고, 그 형제자매 관계가 협력적인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서로 증오하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형제자매 남매 관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명탐정 코너에 나오는 거의 모든 형제자매 관계들을 정리를 했어가지고 이번 영상 한정으로 명탐정 코너에 나오는 형제관계는 넣지 않았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고 가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나온 첫 번째 남매로는 귀멸의 칼날에 나왔던 탄지로와 네즈코가 있습니다. 사실 탄지로는 네즈코 말고도 더 많은 동생들이 있었지만 혈기들의 습격으로 모두를 잃었고, 남은 동생이라곤 키부츠친 무잔에 의해 혈기가 되어버린 네즈코밖에 없게 된 거죠. 이 남매는 귀살대에 들어가 여러 혈기들을 사냥했고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의 남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상현 6의 다키 규타로 남매였죠. 이 남매는 유곽에서 자라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남매로, 탄지로도 자신이 만약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만났다면 저렇게 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한 남매입니다. 규타로도 자신과 싸운 텐겐에게는 적개심을 엄청 드러냈지만 탄지로에게는 혈기가 되라고 권유까지 한 걸 보면 내심 규타로도 탄지로와 네즈코 남매를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 이 두 남매 이외에도 무이치로와 유이치로, 카나의 시노부, 렌고쿠 쿄주로와 센주로 등 귀멸의 칼날에는 수많은 형제자매 남매들이 나오는데, 작품의 주인공급인 남매와 그 남매와 비슷한 처지지만 다른 길을 걸어간 규타로 다키 남매만 소개해봤네요. 그 다음 두 번째 형제로는 강철의 연금술사란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에드워드 엘릭과 알폰스 엘릭 형제가 있습니다. 아마 강철의 연금술사를 본 사람들이라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형제들 중 기억나는 형제가 있냐? 라는 질문에 무조건 엘릭 형제를 말할 것 같습니다. 이 강철의 연금술사란 애니메이션 자체가 형인 에드는 동생인 알폰스의 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결국 알폰스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줘버리는 마무리가 나는 스토리라, 어찌 보면 스토리의 주된 줄기로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라는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스토리들을 진행하는데,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과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너무나 깔끔했어가지고 이 강철의 연금술사란 애니메이션이 아직까지 명작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세 번째 형제로는 이누야샤에 나왔던 이누야샤 세쇼마루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형제와 남매들은 비교적 사이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형제는 사이가 좋다고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는 세쇼마루가 일방적으로 이누야샤를 안 좋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쇼마루가 왜 이누야샤를 싫어하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리자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꽤 돈이 많은 사업가이신데 갑자기 어디서 오랑우탄 한 애를 데리고 오더니 그 오랑우탄이랑 낳은 애한테 자신의 유산 일부를 넘겨주겠다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와중에 오랑우탄은 건방지게 여러분을 형대접도 안 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개빡치는데, 우리의 세쇼마루님은 매우 자비로우셔서 이누야샤를 만나도 전혀 경멸하지 않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형님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하냐? 라고 스윗하게 물어보는 등 나름 동생을 챙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이누야샤를 본 사람들은 이누야샤가 만약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거나 하다못해 이누야샤가 세쇼마루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으면 세쇼마루는 나락에 연병하기 전에 이미 목을 잘랐을 거란 말도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형제로는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나왔던 토도로키 토우야와 토도로키 쇼토 형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는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6기에 관련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를 보고 계신데 6기까지 안 보신 분들이라던가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적어놓은 부분으로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토도로키 토우야라고 말한다면 익숙하지 않지만 빌런 연합의 다비라고 부르면 익숙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비와 토도로키 쇼토 둘 다 열등감 덩어리 시절에 엔데버에게 학대를 받은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다비는 그 누구에게도 구원받지 못해서 흑화를 했고, 쇼토는 미도리아에게 구원을 받으며 히어로로서 각성을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토도로키 가문의 서사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7기에서 이 가족의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지는 장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마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다섯 번째 형제로는 원피스에 나왔던 사보 에이스 루피, 이 삼형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삼형제는 앞서 말한 형제자매 남매들과는 달리 피로 이어진 형제가 아닌 의형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로 이어진 그 어떤 형제들보다 가깝고 서사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수련함에 자라왔고 도중에 사보가 큰일을 당하며 큰 슬픔을 겪긴 했지만 루피와 에이스 둘이서 우애를 다지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루피와 에이스는 서로의 항해를 응원하며 각자 바다에서 성장을 했죠. 하지만 도중에 에이스가 해군에 잡히자 루피는 에이스를 도우러 갔고 거의 에이스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에이스의 분노 조절 장애 이슈로 인해 에이스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 에이스가 사망했을 때는 실검 1위에 올랐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 생각해봐도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죽었다고 실검 1위에 오르는 건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에이스를 잃은 루피는 절망했지만 그 후 죽은 줄 알았던 사보를 만나며 아직 원피스에는 어린 시절 죽을 고비를 넘어가며 함께 자라온 형제애라는 것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말한 형제들과 앞으로 말할 형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 루피, 사보, 에이스 삼형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남매로는 블리치에 나왔던 쿠치키 바쿠야와 쿠치키 루키아가 있습니다. 이 남매도 앞서 말한 루피, 사보, 에이스 형제처럼 피가 이어진 관계가 아니긴 합니다. 바쿠야는 자신의 아내
유언이었던 히사나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동생이었던 루키아를 쿠치키 가문으로 입양시킨 거였죠. 그래서 어찌 보면 루키아는 바쿠야의 처제이면서 양동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쿠야는 히사나의 유언에 따라 루키아를 지켜주려고 했지만 루키아가 너무 자신의 아내를 닮아서 그런지 뭔가 아련한 마음에 오히려 가깝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루키아가 사신의 힘을 인간에게 줬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는데 바쿠야는 다시는 법도를 어기지 않겠다고 맹세한 탓에 루키아의 처형을 막지 못할 뻔했지만 이치고가 루키아의 처형을 막아줬죠. 그 후로 바쿠야가 매우 과묵한 성격이긴 하지만 루키아를 아끼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서 이 남매도 꽤 사이 좋은 남매라고 추측이 되네요. 그 다음 7번째 남매로는 최이아이에서 나온 호시노 루비와 호시노 아쿠아 남매가 있습니다. 이 남매도 어찌 보면 피가 이어져 있긴 한데 피가 안 이어진 것 같은 남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각각 의사라는 전생의 기억과 아파서 병원에서만 시간을 보낸 어린 여자아이의 기억을 가진 채 호시노 아이라는 아이돌의 자식으로 태어난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쿠아는 좀 더 중이병스럽고 루비는 발랄하고 아이돌 같은 면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만 봤을 때 둘이 서로 사귀는 사람에 대해 신경을 쓰는 걸 보면 사이가 좋은 남매 수준이 아니라 시스콘 브라콘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네요. 그 다음 8번째 형제로는 디지몬 시리즈에 나온 매튜와 리키 형제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 캐릭터들일 건데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기억하는 형제들일 겁니다. 이들은 초등학생이란 어린 나이에 디지몬 세계에 떨어져 부모님 없이 버텨왔고 매튜는 본인도 어림에도 리키를 꾸준히 챙기는 진짜 형 같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친구 썸녀를 뺏는다던가 혼자 중이병 도져서 기행을 하기도 했지만 리키한테만은 완벽한 형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리키 매튜 형제와 비슷한 관계로 테이리와 나리 남매도 있습니다. 나리는 좀 후반에 합류한 선택받은 아이였고 테이리는 아픈 나리를 잘 챙겨주는 착한 오빠였죠.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를 보면 나리가 테이리를 친오빠 이상으로 좋아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디지몬 어드벤처를 본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테이리가 현실 세계에서 다시 디지털 세계로 돌아가는 장면이 기억나는 걸 보면 디지몬이라 시리즈는 정말 대작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9번째 형제는 하이큐에 나왔던 츠키시마 K와 츠키시마 아키테로 형제가 있습니다. 아마 하이큐를 보신 분들이어도 츠키시마 K의 형의 이름은 생소하실 겁니다. 사실 저도 얘 이름을 이 영상 만들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솔직히 형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츠키시마 K는 과거 형이 배구부에 들어가서 별 활약도 못하고 그냥 응원하는 모습만 보고 배구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그저 동아리 활동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 인식이 바뀌고 보쿠토가 말했던 배구에 빠지게 되는 순간을 겪으며 전율을 느끼는 순간을 위해 이 K의 형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10번째 남매로는 짱구의 못말려에 나왔던 짱구와 짱아 남매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네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전 국민이 아는 남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짱구 극장판 보면 짱아가 성장한 모습이 나오던데 이거 보고 나니까 하루빨리 짱아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 마지막 11번째 형제로는 나루토에 나왔던 우치하 사스케와 우치하 이타치 형제가 있습니다. 사실 10번째에서 끊으려고 했는데 순간 이타치와 사스케 형제를 안 했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급하게 넣은 게 아니라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치하 이타치와 사스케는 나루토라는 만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애니를 통틀어서 형제라는 것이 서로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든 역대급 형제를 보여줬습니다. 이타치는 동생인 사스케만을 살리기 위해 일족 전체를 죽였고 사스케는 형인 이타치의 진실을 듣고는 자신이 자라온 말을 없애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다 되살아난 형과 재회를 하며 사스케가 치유를 얻는 서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줬습니다. 이게 현실 형제들은 절대 이런 관계가 나올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얘네를 근친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많은 애니에 나왔던 형제자매 남매들 중 11쌍만을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소개하고 싶었던 남매가 더 있긴 했어요. 그 요스가노 소라라는 애니메이션에서 현관합체를 한 혹시 제가 오늘 소개한 형제자매 남매들 말고도 기억에 남는 형제들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소개해주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